납치되고 한심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적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장이 우리 공무원의 사관님들에 대해서 땡겨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4년 동안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지 말아야 될 상황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정부 지자체가 마땅히 보상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전국구청장을 지탄한다! 지탄한다! 여러분들 임명 집회한다고 합니다. 데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의사를 집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캠핑도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끄럽다냐? 공중을 치겠다. 민원 늦죠. 그러면 야, 니가 여기 하지 마. 공공장소에서 차를 막고 교통 방해되고 시끄러우니까 하지 마. 근데도 우리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나오지 않을 상황인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입니다. 지자체의 책임입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한적한 잠실운동장에 가서 공연이나 하면서, 그리고 또 콘서트 같은 걸 보면서 즐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예, 민주국가에서 허락된 집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 억울한 일을 우리 공무원하고 철저히 당했으니까 그 불합리하다, 제도를 우리가 잘못받고 있다, 정부와 국가가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공무원하고 철거민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보라고, 그리고 대책 세워달라고 밖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 60년 전에 군사 독재, 그리고 공산국가에서는 있을 법한 법이고 철거민의 재산의 절반을 뺏어가는 참혹한 일이 지금 이 서울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고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군사 독재 국가가 아닙니다.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민주국가입니다. 군사 독재는 없어졌죠. 50년 전에 없어졌죠. 시작해서 없어졌죠. 50년 전에 만들어진 그 토지보상법의, 영비법의 토지보상법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민주국가에는 민주국가답게 시장 원리에 맞게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고 또 시스템도 잘 정비되는 것이 마땅하거늘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철거민의 사기재산을 뜯어가는 그런 현국민이 얼마나 이 억울한 상황입니까? 진정한 전기국제에 우리나라가 들어갔다면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민들을 힘들게 만들어 놓은 재산을 뺏어가는 그런 법은 지금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속단스러운 일입니까? 아직은 모든 시스템이 안정이 되지 않는 상태이니 진정한 선진국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이 고정법의 토지보상법을 고치고 자신들의 재산을 절반을 잃어버린 철거민들의 억울함을 정부, 시자체, 건설, 조합이 마땅히 보상해주고 현재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처해줘야 될 것입니다. 특히 1억 원가를 가진 국민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총장은 아니라면서 벗어나서 이 불합리한 법 제도 때문에 우리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참 이거 잘못되었다, 이렇게 함께 나서나기는 커녕 이렇게 억울한 사연을 드는 우리 철거민들은 고발이나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하고 통탄스럽고 한심하다는 말입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 철거민이 살고 있는 자체가 정말로 말하기 싫습니다. 정부구청장, 우리 철거민들에게 우리 재산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해주고 거기에 걸맞는 생계대책 실시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 지자체, 민주국가에 걸맞는, 선진국가에 걸맞는 철거민 대책 수립하라! 사실 입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정말 한심하죠. 즉흥적으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교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불합리하다고 국민이 힘들어하고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가서 예방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를 한다면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철거민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거민이 뭡니까? 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50년 전에 만들어낸 정치법의 토지조항도 당장 폐지하고 새로운 입법 마련하라! 네, 절반밖에 보장치 않고 접근한 철거민들은 일거리로 대한민국의 한 정부구청장 민주자책, 경제자책 수립하라! 네, 수련과 제청하고 계속 기회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련과 제청. 안녕하십니까. 이 새끼들이 10억짜리 10억을 줘야 방금 소개받은 공기지가 법으로 법원보호구역 핵위원장 이노경입니다. 이 새끼들이 초면에는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다. 개발보다 국민이 먼저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민이 주인인데 주인을 모실 생각을 안 하고 우리 국민들이 뽑아준 도량들이 엉뚱한 짓만 벌리고 있지요. 저희는 여기에서 재개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은 제대로 보상해주고 보상해주고 절차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짧은 기간에 전 세계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안에서는 경제 성장을 하면서 유엔에서도 인정받은 세계적인 선진국이자 공공국가 당연히 그렇고 민주주의 또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얼마 되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선진 민주주의를 잘 정착시키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또한 세계적인 실존에 불과한 자유시장 경제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국민의 기업권이 국가가 당연히 보인다해야 할 신성부가 침략이기 때도 곧 이 말은 국가가 곧 국민의 기업권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민의 국가였던 우리나라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당연히 수많은 민주주의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부동산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현재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실천하여 이 국민의 안전한 보통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그런 권리를 부당하게 대접받고 있는 이런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합니다. 이런 국민은 여기에 서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한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공정하게 60년 이상을 집행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60년 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0년 전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온 국가가 폐허가 되어서 건설 집도 지어야 되고 공장도 지어야 되고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건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2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폐허가 된 곳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고 멀쩡히 영업하던 그런 곳을 도시 개발, 기타 등등 공공개발인이 이런 조건을 내붙여서 자국의 국민을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동일하게 누려야 될 예산권 보장을 국가가 행진을 하고 있어서 모른 척하고 있어서 반토막이 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 여러분들한테도 공이 적용이 되는 상황으로 요번에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2024년 이후에도 줄곧 선진국과 경제대국으로 거듭나려면 요번 2024년이 그 분수령이 되어야 됩니다. 전 국민이 투표하여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는 시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꿔보라고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주 숫자의 국회의원도 애쓰러졌지만 우리 모은 동의 국회의원이 김영재 국회의원은 TV에 나와서 어떤 일인지 성폭군인의 집값은 용법만치도 안 하고 TV에 나가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한국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인지 또 이승도 부총장은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을 공시지가로 넘겨달라고 그러면 넘겨줄 자식이 있으면서 사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뭐 때문에 사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점을 보상에 의한 보상 금액 갖고 넘겨달라고 그러면 넘겨줄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있으나 4년째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것도 4년 동안 찾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야 나 찾아야지 임기가 끝난 후에나 찾아야 될지 아무도 모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보통 일반 국민이고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보통 일반 국민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기본권을 반토막당하고 누구는 그냥 살고 한다고는 이런 불합리한 이런 세상 속에서 있다고 하면은 말이 됩니까? 국민 여러분, 요번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전화의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다시 이러한 기회가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국민이나 국민이나 시민을 우습게 보는 이런 주정자들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청장도 참 대단합니다. 현대에서 답을 찾는다는
구청장이 구청 바로 코앞에서 4년 동안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지만 폭풍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위법적인 불법단체가 아닙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당한 시위와 지침법에 의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부당함을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동안 여기 와서 애려 여기에서 이렇게 억울하다는 사람이 사무실로 찾아가서 연락까지 했으나 말로만 알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국회의원일까요? 국회의원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걸까요? 자기 지역구에 불행한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고 또 어쩔 수 없어 불행한 길을 다녔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나서 어디 많이 아프시거나 불편한 곳 없으시니 이런 거 안위를 챙기는 사람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선거 찰 때만 나와서 악수하고 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일까요? 자격이 되는 사람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누구를 폄훼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대통령이나 또 정부부에 있는 부의원 이 사람들은 나 얼굴 모릅니다. 여기 나와서 한 번쯤이라도 불편한 거 없느냐 물어봐야 될 사람들이 부의원입니다. 시의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년 동안이나 하고 있는데 나 모른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법에 없는, 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적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체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에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음에도 어떤 척하고 팽팅하고 있는 이런 사실은 대단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디 나타나기만 하면은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방해하는 세력도 아니고 못 배우지도 않았고 구청장 그만큼도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에서 땡깡을 부리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공정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당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동참을 이런 잘못된 것은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하는 그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이죠. 정당 보고 지키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고 지키십시오. 국민이나 시민이나 국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찍어야지 자기 이익이나 자기 정당의 이익에 지치해서 그 소중한 풀을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박수를 싸움이나 하고 있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인간들은 뽑으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배나 망신할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국가에서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당연히 우리 보통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많은 존중으로 주장하고 있는데도 공산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반민주적인 압력적인 법이 아직도 국회의원에게 건설 자본과 결탁한 듯이 우리 보통 국민을 기반하고 있어 우리 보통 모든 국민들의 진리 사회에서는 반드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본권 중에서도 특히 자유재산 보호 엄청 중요하죠. 영생명도 보호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행복국가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안토막과 더불어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침해를 받아 이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 보통 국민의 동참과 협력 속에서 우리 보통 국민의 후대에는 이처럼 추운 날씨, 비 오는 날씨, 햇빛이 쨍쨍 띄는 그런 뜨거운 여름날에 이렇게 침해당한 기본권 회복과 앞으로 침해당할 국민들의 후대까지 집회를 하는 이런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오늘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 사람은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성북구청에도 여러 명이 있지요. 지가 잘나갑니다. 남의 재산 뺏어갖고 사업을 진행해놓고 지가 잘나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에서도 공시지가가 무엇입니까? 구청에서 재산세를 내기 위해서 만든 임의의 가격표 아닙니까? 여러분들 공시지가로 거래하는 사람 좀 나오십시오. 대한민국이나 아무것도 없는 이 짓을 지금 정부와 학법인이 이런 소리 대소대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일 뿐더러 구청 직원들이나 시청 직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국민택천해야 될 일입니다. 어찌 이것이 너의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너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당장 몇 년 후에 여러분 집이 빨간불이 꺼지면 바로 공시지가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인사 말씀에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선 의원님 인사 말씀 시간에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문 5구역을 지나칠 때마다 내가 예전에 이 집 주인이었는데 예전에 내가 이 집 상가의 주인이었는데 한때는 그렇게 부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보금자리를 만들기까지 많은 시간이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산을 터무니없이 택도 안 되는 가격에 보상을 받고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단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손자가 돈을 뺏기고 어디서 내맞고 갔을 때 할머니가 너 이놈 새끼 누구 내 아들을 손자를 때렸냐고 그렇게 항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물원과 철거민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전쟁 거부하는 겁니다. 여기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전쟁과 지금 국기에 지금 기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물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원과 철거민들이 열심히 살고 모아놓은 재산, 우리가 왜 우리 재산을 처음부터 시간이 잘못되었어? 이건 지금 공정입니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50%만 가지가 이렇게 하면 게임 끝나고 있는 거예요. 남자 프로가가 필요 없어요. 누가 초등학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는 걸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거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기 때문에 저가지고 항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말도 안 되죠. 보험료고에 역대금당 3,500만 원 땅을 1,000만 원 나중에 보상하고 나가라고 해버렸으니 정말 어이가 없고 한탄스럽죠. 민주국가에서는 시장 경제에 따라서 경제가 운영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가 나쁘고 경제가 좋을 때마다 항상 부동산으로 정부가 조정을 합니다. 그건 우리나라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부동산을 띄웁니다. 기계를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소비와 그리고 그런 게 일어납니다. 대체로 수업을 이렇게 하여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경제가 너무 또 좋고 나이를 들면 또 거기에 또 맞춰서 하게 돼 있죠. 그러나 철거민들 보상하는
그것은 시장 경제 흐름이 뭐야 그런 것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공정도 필요 없습니다. 상식도 파격 필요 없습니다. 단계적 공산주의적 형태로 대제사를 깔끔하게 우리는 아주 백단스러운 법태국에 있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첨단국가 21세기를 달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형태입니다. 대제사는 3,500만원짜리를 1,500만원으로 깔끔하게 하면 양아치 같은 법이 존재하는 한 철거민들은 계속 양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처음부터 가치와 권리를 갖지 못하고 경매 처분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 경매 처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집을 사가지고 대출 분양해서 집을 사가지고 망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세금 못 돌려줘서 망하고 이런 식으로 경매 건수가 10만 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건구역 철거민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경매 처분서밖에 못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필요에 따라서 대출을 7%에 빌렸겠죠. 그것도 못 빌리면 아주 대출 하겠죠. 또 그것도 못하면 사채이자 쓰겠죠. 그래서 안 되면 경매 처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보건구역 철거민들은 빌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경매 처분 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보건구역 멀쩡한 집이 가만히 있는데 경매 처분 되는 시대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거죠. 사람의 병으로 처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가지고 볼 문제가 있어요. 보면에는 아주 시원하고 좋죠. 그러나 우리 보건구역 철거민들의 입장은 뭡니까? 생산을 도려내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겁니다. 사람의 생산을 도려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의 심정이 보건구역 철거민의 심정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고쳐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놈아 되는 경북구청장 아니라는 자세로 예측하지 말고 강력하게 책임감 있게 경북구청장 이재명 구청장은 보건구역 철거민들에게 입대책, 생계대책 돌입하라!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 약자편에 서고 있다. 함께하고 싶다. 이빨 소리 많이 합니다. 선거철만 그렇게 합니다. 재개발에 있어서도 약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철거민인 것입니다. 왜 재개발을 하면 국민들이 20%만 입주하고 그리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겁니까? 그리고 기회적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건설을 조합단에게 입에 비밀을 처음 넣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처음 시스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공정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비밀을 저지르지 않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럼 철거민들 시스템이야 이래야 되는 겁니까? 철거민들은 자기네 집을 단가장 나버려서 자본 세력에 있게 쳐 넣어버리고 미리 공항을 아파트를 짓는 협단추를 철거민의 재산을 빼앗아서 하는 것입니다. 공항을 짓을까요? 공정도 없고 도 없고 시장 정리도 없는 이 상황에서 보건구역 철거민들은 이 추운 겨울에 싸우고 있다. 50년 전에 만들어진 고정권의 토지 보장법 당장 폐지하라! 인허가를 내주는 데만 현안이 돼 있고 이렇게 철거민들의 마음과 가슴을 어루만지지 못하고 안일하게 의사각성하고 있는 경북구청장 이승도 구청장 은퇴한다! 그리고 철거민 대책 세워서 정무한 이승도 구청장은 보건구역 철거민들에게 수평이동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하라! 네, 문제만 제청하고 문제는 계속 이어질게요. 문제만 제청!
존경하는 성국국민,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투쟁자도 아니고 헌법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발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와 유지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정부 설거지의 보고요 설거지입니다. 저희 집회와 통으로 민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구청장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고 있느냐? 말로만 구청장의 위치를 지킨다고 하면서 정부구청에 1년 365일 집회와 신고를 내놓고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호흡으로 오며 젊은이들은 가슴에 덩어리를 하는 채 내쉬고 있다. 그러함에도 정부구청장은 한 번이라도 나와서 우리 아이들을 대라하려고 모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았지만 우리는 너무 억울해서 이 자리에서 집회를 적절히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날마다 내주고 있다. 전국 철거민 협의회는 토지 정연, 서민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하나뿐입니다. 아무리 공공개발이라도 국민의 사유재산 보장과 자영업자의 영업생존권, 주거 책임자들의 주거 생산권을 보장하라는 소리가 더블적되고 고문호흡에서 수십 년 넘게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개발의 공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사업과 장사를 하는 삶의 터전이 강제로 수용을 당하면서 저평가된 고산으로 쫓겨나게 되어 인근으로 수청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억울한 주민들이 모여서 대책위를 구성하여 합법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하고 우리 억울한 고통소리를 외치고 있다. 서울시와 상봉구청장은 들어라! 우리는 개발의 피해자다! 재개발 도시 참아라는 이름 아래 철거민들은 그 어떠한 정책적 제한도 없이 강제로 내쫓기는 모든 정권에 많은 제2, 제3의 용산 참사를 예고하였다. 살다 보는 본인의 운사와 상관없이 재개발로 인해 이유를 해야 하며 택지개발 속에서 출발하여 오늘까지 소동법으로 이어져오고 있어 개발물인의 철거민들은 심각한 인권과 해상되는 침해와 안달당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주거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주거 이전의 자유와 주거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되어
공범이 필요에 의해 개인의 재산과 주거권을 수용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는데 지금 현 정권에서는 헌법을 우리한테 주택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인정하여 자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일가족의 그렇게 결정하여 현실적이지 못한 터무니없는 보상으로 경과하여 강제를 내쫓으려는 시대착오로 인한 재개발 진행 방법은 시대가 변해도 개발이 공적 동력을 이용하여 사회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적 지배권을 남용하여 불평등 약이 이기고 있다. 세분이지 대장동 사회에서 보듯이 평양 600한 800만 원 소비를 200만 원에 강제 수용하여 간접 시설을 현재 2,600에서 2,800만 원 재판매하는 방법은 시민의 재산을 강제 수용하여 가치를 올려놓은 엄청난 이익을 취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 국민과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사회적 평화과 균형적인 발전을 없다고 한다. 더블약세권 공문호병 재개발도 마찬가지다. 평당 3,500만 원이 넘는 토지를 1,000만 원대로 더 평가하여 공문호병 설거지들을 인구들로 국격수정할 수가 없다. 결정하여 뱃세 많은 개발 수익을 어디로 가져가 신공사와 조합구청에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신공사와 조합구청이 야하여 많은 이익을 추구한다면 나와서 시민들을 위한다 하지 말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이런 개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에서 전 세계 대표들에게 어느 한 국가 내에서 개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서 그 위협을 제거하여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후진국 개발도상국 국가들한테 보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사우디아 삼국 국장장은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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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현 정권에서는 관리와 책임을 갖는 단체장들 서울시와 성북구청장은 중립적인 입지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철거민들의 대책을 조성하지 않으며 개발로 인해 살 것 없는 피해자들을 일상생활로 소속이 복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성북구청장 이성면은 마음과 귀를 열고 들어라! 공문호구역 억울한 철거민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개발로 인해 내 가치와 권리를 위한 철거민들을 상대주시고 가슴에 비몽이 그대로 고통 속에서 나라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인류에게 생계 배출이 수립될 때까지 죽을 각오를 다하여 끝까지 주장할 것이다. 서울시와 성북구청 이승만은 몸으로 구역을 하루속히 인류에게 생계 배출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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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설거지 협의회 공문호 설거지 여러분들 이곳에 보면은 이상화 시인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의 작태가 얼마나 한심하고 한정스러우면 일제 강점기에 이렇게 이야기했고 빼앗긴들에도 몸으로 오는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네, 빼앗겼으면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봄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한심스럽고 한탄스러운 지금의 작태를 이야기한 것을 우리 보문호구역도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보문호구역도 삶의 거리로 돌아갈 수 있는 공민이 와야 될 텐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줘야 될 정부 지자체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나라냐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문노구역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많아서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여기에 나와서 국민들의 지금 영업 방해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소음을 끼치면서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내 재산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치와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찾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당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역세권 땅 3,500만 원 땅 1,500만 원에 보상받고 내쫓아졌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국가는 국민들을 위한 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보자고요. 의료원 같은 거 보세요. 돈도 잘 돼 있죠? 그리고 또 케어할 수 있도록 요양원도 같이 붙여주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시실거로 대신 10억이면 5억 대에서 세금 5억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좀 축하해주죠. 피해 안 가게 해주죠. 국민연금도 1,000만 원 됐으면 거기에 얼마씩 900, 300 더 주죠. 그렇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 거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떨어진 같은 그런 재개발에 있어서 소지 보장법에 공시지가로 해버리는 것은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재산을 반사장 되어버리는 많이 나쁜 법인데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악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는 그런 무엇입니까? 거기서 먹을 게 많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들 그리고 거기가 열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집으로 비리가 발생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들이 계속 비리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우리 보험공급 회원님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나가야 된다는 거 말입니까? 해쳐먹은 거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보험공급 회원님처럼 그렇게 공식시간을 때려버리고 그렇게 피해주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강탈당하고 착취당했다는 말을 저는 표현할 것입니다. 나라를 뺏겼다는 말과 똑같은 말을 저는 표현할 것입니다. 우리 보험공급 회원님들 정말 수고 많고 많으십니다.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집회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단체 집회도 하고 있죠. 차량 시위도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보험공급 설거지들의 자산과 가치를 찾기 위해 어떻게든 우리의 독립을 찾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겁나는 것입니다. 보험공급 설거지들 강제투쟁에서 힘을 냅시다. 보험공급 강제투쟁 화이팅! 화이팅! 강제투쟁 화이팅! 화이팅! 대체하는 달성하고 보험공급 설거지들에게 이주대책, 세계대책 수립하라! 네, 여기까지 좀 할게요. 됐습니다. 네. 대책 안 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기여할게요. 여러분들, 설거지들이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예, 당연히 약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부는 어떻게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강자를 위해서 약자가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진짜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된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들, 신도시가 5개가 있습니다. 청천, 제일 부자 동네는 금당이죠. 30년 됐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해서 실질반으로 돈도 모으고 그렇게 통과하려고 합니다. 안전진단을 면제해버립니다. 30년 지난 거는 아예 면제해버립니다. 편안하게 1년부터 30년 동안 아파트 30년 아파트에서 살다가 또 정부에서 말도 안 했는데 야 30년 살았으니까 세아파트 또 공동률 450% 지금 이제 250%지 2배 더 올려준대. 450% 해서 또 지금 또 지어줍니다. 그럼 편안하게 살고 집값 올라가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줘요. 우리 참모님들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그렇게 보상 안 해주는 걸까요? 정말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자들을 돌봐야 되는 정부가 돼야 됩니다. 민주국가는 그런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못을 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법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태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약자들의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강한 자를 손을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재개발에서 분양이 안 된다고 건설 조합원께 손을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규제 풀어줘서 아파트 분양되게 하고 그거 이거랑 가지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후오후에 철거민들에게 정말 우리는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은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맨날 정부는 세대 이익 된 건설 조합에만 손을 들어주죠. 그리고 한심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으면은 진짜 일본 세력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빨리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삶을 가장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조합에만 힘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대장동 이야기가 먼 옛날처럼 들립니다. 이게 대장동이라는 데가 있었어? 그렇게 또 잊혀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불과 2년,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재개발 비리가 철거민들의 집 헐값에 보상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한 계속 악순환은 계속 생길 것입니다. 오물오구뿐만 아니라 동북부에 아직도 이주해야 될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분들 또 우리처럼 또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끊어져야 됩니다. 5, 60년 전에 만들어진 도시지구 항공국민법을 폐기하고 철거민 보완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양도 뭐 청계문이 이미 생겨버렸죠. 그러면 정부 자체가 내몰라를 하지 말고 철거민들이 삶의 현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 자체가 책임지고 돈을 벌어야 될 것은 당연 지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자체를 정부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4년 동안 공부를 들여서 이렇게 시간적 낭비, 정신적 낭비, 재산적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정부는 지자체가 보상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거에 주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철거민들은 재개발의 최대 피해자다!